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은데요. 파일럿님은 연봉이 얼마인가요? 현재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계획이신가요? 등등 물어보신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점을 다뤄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건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건물주가 되고 싶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고 있고요. 월세를 매달 500만원씩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게 자랑하는 콘텐츠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좀 용기를 내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요, 원룸 건물입니다. 이 원룸 건물은 현재 서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에 가지고 있는데, 지방 중에서도 읍이라 그러죠. 읍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읍내? 그런 곳에 원룸을 사서 가지고 있어도 잘 될까? 이렇게 고민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물론 처음에 원룸을 엄청 많이 알아볼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의 원룸은 수익률은 높지만 공실의 위험이 있고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노후 되면 어떡하지? 등등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정도 원룸을 찾아봤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가본 건 한 100개? 100개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제 나이 34살일 때 원룸을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실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많이 알아봤고 조사를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의 준신축인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원룸을 구입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한 신축한 지는 5년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5년이라 그래도 거의 뭐 준신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원룸을 또 얼마에 구매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월세가 500만원 나오는 원룸은 도대체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원룸을 구입한 가격은요, 6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자막을 좀 넣으면 좋은데, 제가 또 자막이나 편집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냥 제 4개월 된 아들과 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 영상에는 자막이나 편집이 없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원룸을 구입한 가격이 아까 말한 대로 6억 4,800만 원입니다. 실제는 6억 5천이었지만 200만 원 정도를 내고를 한 거죠. 그래서 6억 4,800을 주고 산 원룸이 월세가 대략 500만 원 정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1층은 우리가 알다시피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고 2층에는 원룸 3개, 투룸 2개, 총 5가구가 있고 3층에도 똑같이 원룸 3개, 투룸 2개, 5가구가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는 2, 3층까지 해서 10가구죠. 그리고 4층에는 넓은 주인 세대, 한 아파트 30평형 정도 되는 주인 세대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3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가구가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는 월세를 35만원에서 38만원 사이를 받고 있고요. 보증금에 따라서. 투룸 같은 경우에는
42만원에서 45만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주인 세대는 80만원, 3룸 같은 경우는 60만원 해서 그때그때 좀 변화가 있지만 대략 518만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뒤에 18만원은 그냥 18만원? 또 어감이 좀 이상한데? 약간 그 18만원은 뗐어요. 그냥 그래서 500만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원룸을 구입하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6억 4,800 주고 샀지만 보증금이 1억 정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나간 돈은 한 5억 4,800, 한 5억 5천 정도 됐겠죠. 그 5억 5천을 들고 서울에서 세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정말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한 150만원? 그 정도? 많이 받으면 200만원도 조금 힘들죠.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 한 6억 정도였잖아요. 지금은 더 올랐지만. 근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월세를 받아도 200만원을 받기가 아마 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으면 관리가 조금 어렵지만 수익률은 거의 2.5배가 되죠. 제가 투자한 돈에서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마도 서울에서 500만원 정도 월세를 받으려면은 보통 3%, 3점 몇 프로이기 때문에 20억짜리 건물을 사야 한 500 정도 월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20억짜리 건물도 실제 가서 보면 굉장히 낡고 오래돼서 아마 여러분이나 제 마음에도 들지 않을 거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건물도 다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제 마음에 쏙 들면 40억, 50억. 마음에 안 들면 한 15억, 20억. 근데 그런 허름한 걸 좀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지방에 있는 걸 보고 결정하고 매입을 해서 원룸에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원룸에 세를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방을 내놓는 게 예전에는 부동산에 많이 내놨었죠. 그런데 요즘은 원룸을 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구합니다. 직방이나 다방, 그 지역의 교차로 신문 또는 네이버에 매물을 직접 올릴 수도 있습니다. 피터팬이라는 그런 피터팬 방 구하기인가? 그런 사이트에서 매물을 등록을 하면 네이버에도 같이 올라갑니다. 개인 매물이. 부동산에서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두면은 보통 방 구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방을 임대를 잘 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풀옵션으로 해놨습니다. 보통 원룸이나 투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침대까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침대, TV, 전자레인지, 책상, 옷장, 신발장, 에어컨부터 해서 그냥 몸만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그냥 풀옵션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원룸 관리도 깔끔하게 하고 있죠. 젊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계단 같은데 그림 같은 것도 이쁘게 걸어두고요. 화단에 화분 같은 것도 이쁘게 심어두고 뒤쪽에 땅 여유분이 있는데 거기를 잔디밭으로 만들어서 그냥 담배 피는 사람은 나와서 담배 한 대 필 수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정자 같은 데 앉아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게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게 그렇게 구도를 잘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방을 구하는 방법도 이제는 점점 인터넷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세를 놓는 것도 좀 깔끔하게 해서 이쁘게 잘 놓고 그리고 세입자들하고 관계도 제가 세입자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럴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멀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부담이 없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게 병원에서 보통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지방이 있으면 집을 구해줍니다. 원룸을 보통 구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 병원을 무작정 찾아가서 제가 이 앞에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원 사람들 숙소 담당하시는 분 좀 뵀으면 합니다 해서 그분한테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가서 뭐 원무과장 이런 분한테 가서 제가 현재 이 앞에 이런 원룸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숙소가 필요하다면 제가 장기 계약을 해서 싸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드릴 수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곳에 월세를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 원룸은 신축에다가 병원도 가까이 있고 방도 넓습니다. 보통 원룸이 많은 데는 방이 19개까지 있는데 저희는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방이 그만큼 훨씬 넓어요. 일반 원룸이, 저희 원룸이 다른 곳 투룸만큼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을 병원에서 여기가 새로운 숙소인데 어떠세요? 하고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직접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원룸은 좁은데 이곳은 굉장히 넓고 깨끗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방 중에서 5개의 방을 병원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2개를 보건소에서 와서 또 쓰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방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럼 나머지 방을 5개만 빼면 되기 때문에 5개 중에서도 그 넓은 주인 세대 그리고 3룸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삽니다. 왜냐면 읍내에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깔끔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빼야 되는 방은 실제로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을 내놓기가 무섭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쉽고 뭔가 제 나름대로의 그런 좀 수요층을 공략을 해서 그런 걸 뚫고 이렇게 해서 원룸 관리도 관리라고 할 게 없죠. 굉장히 쉽죠. 그리고 고장나거나 뭐 하는 거나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돈 주고 잘 다 고쳐주고 수리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원룸을 운영하면서 1, 2만 원을 또 아까워하죠. 월세를 저기는 36만 원인데 우리는 35만 원이네. 우리도 36만 원, 7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지만 저는 고정 수입이 일단 많죠. 제 월급이. 그러다 보니까 제 월급으로도 솔직히 돈이 남아요, 많이. 그래서 원룸 1, 2만 원을 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방을 구하는데 사장님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500에 35만 원에 올라와 있던데 33만 원에 해주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대신 깨끗하게 써주고 나갈 때 세입자 구할 때 이렇게 좀 잘 조율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도 기분이 좋고 제가 편의를 봐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좀 아다리가 잘 안 맞는다 그러죠. 그럴 때도 잘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원룸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방법으로 지방에 원룸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본인이 굉장히 잘 아는 지역에 해야 됩니다. 여기가 싸고 좋네? 월세가 많이 나오네?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내가 금방 가볼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렇게 원룸을 투자해서 매달 수익을 창출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그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뭔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매달 원룸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그걸 좀 쓰면서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원룸에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라기보다는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게 나가죠. 청소비 그런 것도 나가고 복비는 안 나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인터넷으로 내놓고 거의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간혹가다 뭐가 고장나고 이럴 때는 또 수리비가 좀 나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낼 건 내고 줄 건 주고 좀 이득을 취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양도세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했었죠. 그냥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건 아까워하지 마라. 이런 마인드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도 월세를 많이 받고 또 줄 건 주고 낼 건 내고 그렇게 해도 저한테는 솔직히
많이 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잘한 것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추후에 이제는 좀 큰 건물 같은 거를 사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그 정도의 여력은 되지 않지만 지나가다가 저 건물 내 건물이야 할 정도의 그런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찾아지진 않지만 또 원룸처럼 계속 찾다가 보면 좋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그런 걸 또 찾아보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짜배기 저렴한 매물들을 그냥 막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았던 이유라고 좀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렴하고 좋으면 파일럿님이 사지 왜 남에게 추천해 주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아파트 투자 이런 것보다는 뭔가 땅이나 건물 또는 뭐 원룸 이런 게 더 하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항상 매물들을 좀 알려드렸던 거고요.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 부분도 한 번은 꼭 설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 중에서 뭐 후원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후원이 뭐지? 하고 봤더니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이 후원이라고 해서 아래 계좌를 적어놓고 뭐 교육비를 후원받는다 뭐 이러면서 뭐 매달 10만원 이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후원을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유튜버들한테도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정보 공유의 창이지 돈을 주고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용하는 데는 광고라는 게 붙죠. 그 광고 값어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해당 유튜버한테 적절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을 하지 마시고요. 혹시 후원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이웃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찾아보시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매달 10,000원, 20,000원씩 후원을 하시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기부하는 곳은 그 아동 학대 아동 피해 이런 곳에 기부를 저는 주로 하는데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 3번 버려진 아이라고 이렇게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보니까 이제 갓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보육원에 있다가 돌도 되기 전에 다른 부모한테 입양이 됐었는데 그 아이가 엄청 맞았더라고요. 돌도 되기 전이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기랑 비슷한 그런 이만한 아기가 우니까 아기 입에 수건을 물린 채 머리를 막 때리고 막 학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파양돼서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또 두 번째 입양이 됐지만 또 학대를 당해서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그 아이한테 가장 안전한 곳은 보육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니 저런 애가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안기조차도 조심스럽게 안고 혹시나 목이 꺾일까 이렇게
뭐 애를 키워보신 많은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런 아이를 막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이를 어느 정도 뭐 먹고 그러면 좀 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간 태어났고 아직은 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없고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소액이지만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한테 후원하지 마시고 다른 부동산 유튜버한테도 후원하지 마시고요. 그 후원하고 싶은 돈을 그런 좀 학대받는 신생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매달 후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제가 웃기긴 한데,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나중에 좀 유명한 유튜버가 되면 이런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을 너무 좀 이렇게 해서 잘 못해서 못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혹시나 뭐 본인은 그런 곳에 도와주는 곳에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제 광고 영상 있죠. 제 광고 영상을 뭐 시간이 되시면, 뭐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광고를 좀 끝까지 봐주시면 뭐 얼마 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거의 치킨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해봤자 저는 아직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그런 조금이라도 그 광고를 보시면은 그 광고에 들어온 돈을 저는 또 이렇게 후원할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돈을 조금 더 얹어서 이제 후원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너무 소액이라 솔직히 뭐 저도 뭐 후원한다 뭐 이렇게 기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뭔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니면 뭐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좀 너무 예정이 없던 말을 하니까 갑자기 좀 말도 더듬고 하게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제가 또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